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학 입시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하면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정시 확대는 공정성 확보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특히 수시로 대학을 가는 학생이 90%에 달하는 전남 교육의 입장에서는 악재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대입 정시 확대가 전남에 미칠 영향, 그리고 수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전남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공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입니다. 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혁재 전남도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한평학달이고 김선구 교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그 대입 정시 모집 확대 논란 이걸 가지고 토론해 볼 텐데요. 활발한 토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대입 정시 확대 이게 공정성 확보 방안이 될지 먼저 한번 패널들의 입장을 먼저 듣고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구 교장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발표가 있고 학교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안타깝습니다. 혼란스러운 이유는 대입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 안정성을 가졌을 때 학교는 예측을 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전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시 30%를 확정을 하고 저희들은 학교에서는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학교는 이제 더 혼란스럽고 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10년간 학교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시가 확대되고 특히 학종이 확대되면서 학생 중심 수업, 동아리 활동, 창치를 비롯해서 창치 활동 등이 활성화되고 특히 선생님들이 수업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시가 되다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이 강조되다 보면 수능은 안 틀리기 연습, 문제풀이 연습 이런 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수업들은 거의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이 어떻게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이 후퇴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이혁재 의원께서는 지금 정시 확대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이 어떻게 보셨고 어떤 이 평가를 개인적으로 내리고 계십니까? 예,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교육적인 측면만 바라보면 네. 우리가 지금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6대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네. 그 역량을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아이들은 배우고 있거든요. 그 6대 역량이 제일 먼저가 자기 관리 역량, 또 지식 정보 처리 역량, 네. 심리적 감수성, 공동체 의식, 의사소통, 그리고 창의력 등 6가지인데 정시 확대는 결국 수능 위주 시험 아닙니까? 수능 시험은 이 6가지 역량 중에서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쪽을 가장 두드러지게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고 아이들이 배우는 게 단순히 국어, 영어, 수학만 아니거든요. 네. 봉사활동을 통해서 인격을 함양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소통 능력도 늘리고 또 자기만의 어떤 아이디어를 결과물로 나타내는 창의력도 배우는 겁니다. 예. 그런데 6가지를 크게 배우고 또 최근 대학에서는 2008년도 입학사정원제가 도입되면서 단순히 지필고사 성적이 우선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6가지 영역을 골고루 갖춘 인재를 뽑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학종을 대학에서는 선호했던 거고요. 그런데 어떤 특정 어떤 이익 집단에 의해서라든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득권들이 정시 확대 유리한 기득권층에서 자꾸 이렇게 여론을 조장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여기에 휘둘려서 이렇게 과거 학력고사 시대로 돌아간다는 이런 그 발상 자체가 참 그동안에 어떤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동안 많은 교육 관계자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큰 우려가 있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약간 다시 좀 선회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의 맥락을 들어보면 지금 수시의 중요성은 인정을 하겠지만 수시 모집의 공정성이 훼손된 상황이니 수시 모집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상황까지 정시 확대를 추진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시도교육감들이 엊그제 이제 그 안동에서 모여서 하신 말씀들이 그조차도 지금 현재 교육 과정이라든가 방침에는 좀 불리한 것 같고 어긋난 것 같으니 다시 한번 교육감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시청자들이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부분이 자 정시 확대가 공정성 확보 방안이라고 적어도 지금 현재는 이 어떤 한 논거로 이렇게 제시를 하셨고 대통령께서도 제시를 하셨고 지금까지 당분간은 그걸 대안으로 추진을 해보자라는 측면이거든요. 학교 입장에서 김성구 교장님 이걸 학교 입장에서 보셨을 때 대입 정시 확대가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개념을 정하에 따라서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공정성이 뭐 사회적 배경, 또 문화적 배경, 뭐 경제적 배경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겉으로 봤을 때 수능이 공정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네. 객관적인 점수에 의해서 한 줄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공정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수능도 굉장히 부모의 부모 효과라고 할까요? 이걸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가령 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소득층 자녀일수록 수능 점수가 높다. 그래서 고소득 계층일수록 그러다 보니까 수능을 선호한다. 이런 것들이 이미 객관적 데이터로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래서 수능이 부모 효과가 없다라는 예. 것은 이건 성급한 주장이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정시가 곧 공정하다라는 것은 좀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혁재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그 정시 확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정시 확대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기득권층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그 김성규 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하고 비슷한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정성 부분이 네. 얼핏 보면은 동일 조건에 균등하게 보이는 하에서 거죠. 어떤 네. 시험을 치르고 나온 결과가 공정하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이 12월 14일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당일 하루에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시간 안에 그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게 공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수시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어떤 선생님들의 어떤 관리라든지 학생들의 부모의 노력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보는 건데 수능의 결과는 올해 11월 14일 하루에 나온 게 아닙니다. 네. 과거에는 학력고사 세대 때는 우리 지금 40대 50대가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네.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하고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르죠. 그 당시에도 물론 사교육이 있긴 했지만 일부층이 한했고 대부분의 우리 서민들은 사교육 없는 상태에서 공정한 경쟁을 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유치원 때부터 저기 어떤 그 고액 과외 시장이 열려 있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이런 그 학생의 교육 환경, 또 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당일 수능날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단순히 그 하루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정시, 수시가 공정한 객관적인 결과라고 절대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력이 끼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반드시 정시가 늘어난다고 해서 정시 확대가 된다고 해서 부모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사교육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렇죠. 예, 이게 가장 큰 변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는 이유가 지금 전남의 경우 이 정시 확대가 아주 치명적으로 불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지금 전남 지역에서 수시 정시 진학률을 한번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성구 교장께서 한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수시로 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제가 가진 통계에 의하면 예. 약 많을 때는 90%, 많을 때는 90%까지 까지 올라갔고요. 87, 88. 그러니까 거의 90%, 80% 후반에서 예. 90%까지로 보기 때문에 거의 전남은 10중 8구는 수시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명 중 9명이, 8명, 9명이. 예. 그 이유가 그만큼 정시 준비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아까 사교육 영향,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도 많이 갖춰지지 않고 그 정시가
고소득층 계층, 대도시 이주의 학생들에게 유리한 그런 구조이고 그런 과정에서 학교는 이제 우리는 공교육을 가지고 해야 했었고 학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수시를 준비해서 대학을 보내는 것이 전남에게는 더 유리했었고 그래서 아마 그 전남에는 그렇게 90% 정도가 수시로 갔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90% 정도 이렇게 간다라고 봤을 때 이 정시 확대가 이 전남회가 반드시 이제 분리할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조국 전 법무장관 그다음에 나경원 현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부분에 학생부 종합전형 이 부분에서 지금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너무 강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줄을 세워서 하는 것이 더 상대적으로 공정해 보인다. 정시를 확대하자. 그 가이드라인으로 30%가 나왔고 또 민주당 일부에서는 50%까지 한번 늘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정시 확대를 하는 것이 이게 반드시 불리한 겁니까? 예, 이제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가진 자료도 2017년도가 우리가 전남에서 87.9%, 네. 18년도가 88%, 19년도가 89.8%가 수시로 대학 진학했는데 네. 지금 그 최근에 발표한 그 수능 결과 분석 자료를 제가 3년치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해봤는데 이제 다 과목별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국어만 살펴보면 먼저 지금 1, 2등급 비율을 제가 살펴봤어요. 근데 예. 전국 평균이 2016학년도는 전국 평균이 1등급이 3.5%, 2등급이 6.9%였는데 예. 우리 전남은 1등급이 2.1%, 2등급은 4.7%에 그쳤어요. 예. 반면 서울은 1등급이 무려 5.3%, 2등급은 9.2%입니다. 네. 다른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 같은 경우는 워낙 영어가 사교육이 성행하기 때문에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영어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라는 것은 1등급은 90점 이상이면 다 1등급, 80점 이상 2등급이지 않습니까? 영어를 살펴보면 지금 이제 전국 평균이 영어가 7.7%가 1등급이고 17.4%가 2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예. 17.4% 합치니까 약 25% 정도가 다 80점 이상의 영어가 나왔어요. 전국 평균적으로. 네. 전남은 1등급 그러니까 90점 이상이 4.8%에 그쳤고 또 2등급 80점 이상은 13.8%에 그쳤습니다. 예. 반면에 서울은 1등급 90점 이상이 무려 12%, 예. 2등급은 19.6%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전남만 비교했을 때 영어 1등급이 거의 3배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동안 수능 성적 보면은 우리 서울이나 아니면 대도시권에 비해서 우리 전남이 뒤쳐져 있다. 순위로 보면 거의 꼴찌입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정시 확대는 당연히 전남에 불리할 수밖에 없고 또 교육적으로 후퇴된 그런 상황이죠. 예. 자꾸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무슨 거냐면 대학 진학률로 이렇게 따져 본다고 할 때 결국은 이제 수시로 선택해가지고 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정시가 확대됐을 때, 자 과연 그랬을 때도 대학 진학률에서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좀 바꿔서 드린다면 지금 현직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종사해 보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추정치긴 합니다만. 수시하고 정시하고 수시하고 정시 비율이 확대되더라도 대학 진학률에 차이가 있을 것 같으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비율이 뭐 두 번째 질문은 원하는 대학을 가는 비율이 좀 낮아질 거라고 보시는지 그래야 이제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려보면요. 네. 지난 2017년에 서울의 10개 대학이 네. 자기들이 3년 동안 들어왔던 학생들을 어떤 전형으로 들었는지 그 연구위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네. 보면 가령 뭐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송병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이런 대학들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예. 3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 지방 학생, 소위 저희 전남에 속한 것이겠죠. 이런 예.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으로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네. 두 번째가 학생부 교과, 세 번째가 실기, 네 번째가 수능, 마지막으로 논술입니다. 네. 반면에 수도권 학생들은 제 1번이 첫 번째가 논술이고요. 예. 두 번째가 수능입니다. 예. 세 번째가 실기, 학생부 교과, 마지막에 학생 종합입니다. 예. 이걸 놓고 봤을 때 정시가 올라가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네. 소위 말하는 이제 학생들이 대개 수도권 상위권 대학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원하는 그렇습니다. 대학을 가기가 예, 쉽지가 예.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지난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 13개 대학 학종 조사 발표를 네. 보면 은변 지역 학생들은 가장 그 13개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전형이 수능보다는 학종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수도권 학생들은 서울 학생들은 물론 이제 논술이 높기도 하는데요. 논술이나 정시가 높습니다. 예. 이런 통계를 놓고 본다면 정시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전남 학생들이 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뭐 정시 공부를 뭐 수능 공부를 안 시킨다는 말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네. 좀 더 여건이 불리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정시는 좀 오랜 기간 준비가 예. 좀 필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스갯소리로 최근에 어떤 고등학생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정시는 재수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유리한 겁니다. 이렇게 예. 표현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통계도 있긴 하는데요. 예. 서울의 그 소위 말하는 강남에 이르는 네. 학생들 보면 수능 응시자 비율이 예. 재학생보다 재수생이 많은 학교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수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수생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네. 이제 정시가 우리에게 불리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재수생입니다. 네. 재수생들이 대거 정시를 또 투입되는데요. 그 이제 표준 점수 봤을 때 국어만 수학만 제가 봤는데 네. 재학생이 98점 3년간 98점, 97.8이었는데 저 졸업생은 107.5점, 예. 또 104점, 105.6점으로 급기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 나죠. 네. 그래서 정시가 더 불리하고요. 관련해서 아까 과연 대학 진학률에 있어서 어떤 뭐 유불리 있겠냐 했는데 예. 대학 진학률은 당연히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학생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주요 15개 대학의 서울의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수치 중에서 거기는 63%를 학종으로 모집을 합니다. 예. 전국적인 평균은 학종 모집인은 30%밖에 안 돼요. 예. 전국 대학교 평균은.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비율이 무려 63%이기 때문에 예. 이만큼 학종이 줄어들고 여기를 정시가 대체한다면 우리 전남 학생들도 포함해서 이 지방인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화제를 뭐 조금만 더 바꿔봐세요. 지금 현재 대학 입시의 종류가 이제 정시 크게 보면은 정시와 수시에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쭉 본인의 활동을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 반면에 학생부 교과는 이제 내신을 위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엊그제 교육부에서 학종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할 때 보니까 학종에 대한 비율을 대학들이 서서히 줄여왔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굉장히 밀도가 치열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따르는 부작용들, 이른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다음에 외부에 자소서를 맡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큰 문제들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얘기에 중점으로 삼고 싶어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전남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전남 지역 고교들은 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이혁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네. 워낙 이 정시 확대 논란이 뜨겁기 때문에 과연 네. 우리 전남의 일반계 고교에서는 학종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모든 고등학교의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 학종을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네. 그다음에 자기 학교만의 대입 전략, 예.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바라는 사항 세 가지 항목을 말씀드렸거든요. 그 첫 번째가 그 대비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네. 정말 그동안에 보면 대학 진학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던 학교의 프로그램하고 그렇지 않았던 학교의 프로그램을 비교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제 좋은 결과를 냈던 고등학교는 정말로 그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다양한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갖춰 놨더라고요. 예. 좀 독특한, 예를 들어서 모 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 섬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는 뭐 학생들이 염전에서 어떤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염전을 활용한 그러한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게 네. 특색적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지역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학교도 있었고 그렇지 않는 또 많은 학교들은 그냥 평이한 그냥 어떤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프로그램들이 다수를 이뤘어요. 그래서 참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학종 대비는 학교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고 아직은 이제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앞으로 더 우리가 뭐 정시 확대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학종은 계속 유지될 거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대책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성규 교장 선생님, 지금 그 이혁재 의원께서 지적했던 그 부분을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은 이것도 이 진학지도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상당 부분 차이가 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인데요. 실제 이렇게 진학지도를 해보셨고 그 주변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전남 지역 학교들 선생님들의 역량은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까? 그 동안에 이제 학종 그 전에 입학 사정관 전형 쪽에서는 네. 비교과가 좀 부각됐다면 예.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비교과가 평준화되면서 궁극적으로는 교과, 네. 다시 말하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이런 교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또는 이제 학종의 포커스가 옮겨오는 추세입니다. 네.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경쟁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교사의 그 수업 역량 또는 기록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지금 전남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입니다. 다시 네. 말하면 교사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자기 수업 능력을 키우고 교육과정 해석할 수 있고 예. 거기에 따라서 수업 내용을 자기가 저조직하고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전남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상황 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은 이제 학종에서 중요한 그 준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바탕으로 먼저 희망 진로, 다시 말씀드리면 희망 학과나 희망 계열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전남교육청에서는 뭐 전공 선택 길라잡이랄지 교과 선택 길라잡이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학교에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고민스러워할 때를 대비해서 전남교육청에서는 4개의 진학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목포, 여수, 순천, 예. 나주권에. 그래서 학생들이 전남 진로 진학 지원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예. 신청을 하면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이 가서 상담을 해주십니다. 예. 그런 것들이 되고 있고 나주 같은 경우는 좀 권역이 넓습니다. 그 예. 해당되는 권역이 24개 학교가 해당될 거예요. 고등학교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주 센터에서는 학교로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을 상담해 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일단 초점이 창체 쪽에서 교과 쪽으로 옮겨왔다. 그런 차원에서 그걸 준비하게 선생님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그걸 결과가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이런 차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두 분이 한 분은 이제 입학사정관을 직접 경험을 하셨고 위촉사정관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라든가 다양한 서류라든가 이런 평가들을 검증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대학들이 지금 이번에 그 교과부에서 13개 대학을 점검을 해본 결과 자소서에 대한 표절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기계가 이 컴퓨터가 돌리니까 금방금방 드러나는데 나머지 평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학교에서 은연중에 제출하는 이런 고교 서열화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을 대학들이 과연 검증을 할 수가 있겠느냐 적극적으로는 또 소극적으로는 이 대학들의 평가가 이게 공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기에 충분한 교육부 감사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 차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학의 평가 과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김성규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대학을 믿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제도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서류를 혼자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 다수에 의한 다단계 평가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령 한 분께서 평가를 하실 때 극단적인 점수를 주더라도 네. 이게 아마 그 중간에서 이게 걸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히 성적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학생부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보고 자기 학교의 평가 요소에 맞춰서 평가하기 때문에 저는 설령 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지 모르겠지만 그 대학의 전체는 아닐 것이고요. 네. 그것은 이제 직접 확인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만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혁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가장 큰 건 우리 사회에 너무 불신 풍조가 너무 만연돼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보고 특히 학종의 불신 중에 하나가
분명히 나보다 내 자녀보다 저 아이의 내시는 금이 낮는데 우리 아이는 떨어지고 저 아이는 붙었다. 그러면 나는 백이었고 저 아이는 부모가 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시스템을 보면 일단 서류평가를 보통 2명의 입학사정관이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한 입학사정관과 다른 입학사정관 차이가 2단계 이상이 나면 재평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시스템상으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면접평가를 거치게 돼 있는데 면접은 3명의 입학사정관과 위촉 사정관, 교수님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 5명이 다수가 평가하고 다면 평가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혹시 그 교직원 자녀가 오게 되면 회피 재척 시스템이라고 해서 또 예. 회피하거나 아니면 대학 본부에 재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정말로 그 절대적인 존재의 어떤 큰 힘이 아니면 그 5명 아니면 7명을 이렇게 동원해서 조장해서 성적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소논문을 썼다, 논문 제1저자가 됐을 때 이게 결정적으로 그 학교에 영향을 미치겠냐 하는 건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신 성적이나 다양한 것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특정 요소로는 절대 그 대학에 합격했다 볼 수 없다는 점, 이걸 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영역만 탁월해서는 그 합격을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꼭 네. 제가 대학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저희가 실제 이제 팩트가 그렇습니다. 예, 질문이 그러니까 예. 평가 과정을 여쭤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이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그 안에서 서류를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한 그 이야기는 저희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야 뭐 본인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적발해내는 시스템이 과연 공정하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얘기를 하고 그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되고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결국은 교육의 다양성, 대학 선발 과정의 다양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더 밝게 지역 인재들을 창의적인 인재들을 선발하는 그 과정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정부의 이제 대통령의 정시 모집 확대, 정시 확대하고는 또 다르게 교육부의 기본적인 방침. 우리 정부가 국회나 정부가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방침은 이 학생 선발의 다원화, 학교 생활의 다원화 이런 쪽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곧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5학년도부터는 일반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학점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보다 더 어린 나이부터 해서 진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진학 지도가 아닌 이런 부분들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남 지역 고교 대비책 우리가 충분하냐 이 논의를 이어가자 보면 중학교 자유학기제도 똑같은 이야기가 또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남 교육 부분에서 이 자유학기제 준비가 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혁재 분께서 말씀해 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 준비는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죠. 현재.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예. 우리 전남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됐고요. 그 전에 시범 시행됐었는데 이제는 자유학기제를 넘어서 자유학년제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환경은 그다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이제 그 자유학기제 그러면 막 떠오르는 게 2가지입니다. 네. 체험 활동, 두 번째가 시험을 보지 않는다. 네. 이렇게 돼 있고 대부분 학부모님들께서는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뭔가 우리 아이의 교과 성적이 뒤처지지 않느냐. 괜히 한 학기 아니면 길게 1년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서 노는 것뿐이지. 그런 우려들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특히 고입, 대입에 있어서 큰 불리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학부모님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큼 대학의 입시가 다양화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또는 학년제를 정말로 그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걸 찾는 시간으로 좀 이렇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 부분은 꼭 그 체험 장소라든지 어떤 큰 인프라가 있어서만 되는 건 아닙니다. 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그런 인프라를 갖추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에서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또 찾는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구 교장께서는 지금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남 교육이 어떻게 지금 대책을 좀 세우고 이게 이제 대학 입시라든가 본인의 지도에 어떻게 영향을 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 활동 체험은 그 고등학교 왔을 때 매우 중요합니다. 네. 특히 입시 관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령 앞으로 진행될 고교 학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아까 자기가 말씀드렸듯이 가급적 빨리 자기가 가고 싶은 희망 학과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과목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해서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학종의 준비 과정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고등학교 들어왔을 때 바로 내가 이런 과를 가고 싶다고 정한 학생을 하고 그냥 1년 동안 탐색한 학생은 약간 준비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에 시작되는 고교 학점제도 자기의 진로에 따라서 또는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서 학점이 차면 졸업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자유학교제에 대한 체험 충실한 운영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자유학년제라고 지금 진행되고 예. 있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올해 숫자가 그렇게 247개 학교 중에 예. 약 80개 약간 안 되는 정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학교가 자유학년제 1년 동안 그러니까 좀 시험에서 부담을 벗고 나서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예. 시필고사를 보지 않고 그 성적을 이제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성취 평가를 이렇게 하지 않는 뜻이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좀 자유롭게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동아리 활동, 주제 탐구 활동, 무슨 예술 체육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갖추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전 모든 학교에서 1년 동안 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범학교들 이렇게 추진하는 걸 보니까 이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의 자유학기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대략 한 10개에서 13개 정도 되는 반면에 전남 같은 경우는 5개에서 7개 정도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학교에서도 활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체험을 위해서는 이제 뭐 꿈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 사이트에 가게 되면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체험처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 활용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혁재 의원께서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성을 지금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런 다양성이 좀 보장되려면 역시 그 교육당국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겠죠. 예, 당연히 교육당국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교육당국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기관, 모든 장소가 다 학습 장소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마을 공동체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전남 도청에서도 희망인재 육성과 내에 이러한 우리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네. 도청에서도 제가 알기로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지만 200개 이상의 체험 기관과 지금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 전남도 의회에서도 청소년 의회 교실이라고 해서 수십 개 학교 학생들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 당국과 또 지자체 또 도청과 연합해서 부족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다양한 영역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인재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른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도 기업들도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그 정시 확대가 과연 이게 공교육의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논의로 이제 결론을 좀 내볼 해야 될 텐데요. 자, 김성규 교장 선생님, 지금 정시 확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거는 이 처방이 다른 부분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만은 공교육 정상화의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분들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각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시 확대가 공교육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하시고 싶으십니까? 반대로 예. 공교육 정상화 역행한다. 역행한다. 라는 예. 것을 드리고 싶어요. 공교육이 정상화됐단 말은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단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교육과정이라 하면 교과가 있고 창체가 있습니다. 예. 교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과목일 것이고 창체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입니다. 이게 학교에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아이들의 약속입니다. 네.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작동할 때 이게 교육과정이 정상적이 운영된 것이죠. 또 한 가지 2015 개정교육과정은 학생이 선택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예.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희망하는 과목을 진로에 따른 과목을 자기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게끔 하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지금 모든 학교들이 과목을 다양하게 여느라고 참 힘들어합니다. 노력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다 많은 과목, 학생들이 많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게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수업도 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 아니고 학생이 참여하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그걸 보고 기록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능이 이제 강조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능은 자기가 점수에 획득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요. 예컨대 2019 수능에서 사탐 같은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 생활윤리와 사회문화입니다. 예. 이 과목들은 무려 16만 명, 14만 명 이상 선택을 합니다. 반면에 경제 과목은 5천 명 정도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원하는 학생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뜻이 되겠잖아요. 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과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탐도 되게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으로 몰립니다. 물리나 화학은 좀 선호가 떨어져요. 이 이유는 그 과목이 아무래도 학생 입장에서 또 공부하기 쉽다고 생각되면 그렇겠죠.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학교가 수능이 강조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이 점수 획득하기 쉬운 과목으로 되는 것이죠. 자기 진로가 아니고, 자기 적성이 아니고, 흥미가 아니고. 따라서 이제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는 과목들은 아무래도 덜 선호될 것이고, 그런 과목은 설강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이 정상화된 것이 아니고 공교육 정상화를 역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시가 확대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건 이미 저희들이 무려 10년 전에 경험했던 상황들입니다. 특정 교과의 쏠림 현상은 그렇습니다. 더욱 심해질 예, 것이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수업 자체도 아까 뭐 참여 수업, 다시 말해 토론이나 발표나 이런 수업보다는 교사가 주입식으로. 수입하고 예. 강의하고 학생들 받아 적고 애우고 네. 또 문제풀이 연습하고 이 과정이 우리 아마 반복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정시 확대라고 하는 부분은 뭐 시간에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비율이 30%까지 뭐 확대될 것까지는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방향으로 좀 늘려가는 벌써부터 방향을 잡고 있는 대학들도 있는 것 같고요. 2022학년도를 목표로 이제 대입제도 개편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대입제도 개편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전남의 대비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두 패널의 의견을 차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혁재 의원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교육당국은 늘 말하는 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요자, 즉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제가 많은 학부모를 만나는데요. 결국 기승전 대학입니다. 마지막은 네. 내 자녀가 정말 원하는 대학에 가서 졸업하고 원하는 직장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우리 학부모들의 목표거든요. 네. 그럼 이미 이제 정시 확대가 거의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전남 교육을 봤을 때 특히 지난해 예산을 살펴보면 이제 일반고에 대한 지원이 계속 예산이 감소되고 있고 네. 앞으로도 또 지역 거점고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감소하는 걸로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장성훈 교육감 들어서서 학생들의 역사 교육이라든지 노동 인권 교육이라든지 어떤 진보적인 그런 성향 굉장히 좋습니다만 예. 제가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해요. 작년부터 교육과정, 입시 지도 또 진학센터 설립 등을 요구했는데 마치 입시란 용어 자체를 과거의 구태교육 그런 과거 교육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진로 진학이고 또 입시 자체가 과거의 그런 구태가 아닙니다. 입시 안에가 인성 또 다양한 창의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현재 입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정시 확대가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방향을 이제 학교 중심 수치 중심도 맞지만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은 어떤 우리 학생들의 어떤 수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제가 계속 주문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존의 실력 전남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또 상반된 전혀 다른 개념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만, 김성규 교장 선생님께서는 말씀해 저는 주시죠. 이제 수능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예. 이제 학교에서는 수능도 준비해야 되지만 또 전남 학생들이 많이 가는 종합전형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종합전형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하시는 방향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게 곧 독서, 토론, 글쓰기로 생각합니다. 네. 가령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아직 이제 올해 수능은 아직 안 치렀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국어가 엄청 어려웠잖아요. 예. 국어가 어렵단 말은 학생들이 지금 독해 능력이 떨어집니다. 독해 능력이 떨어진단 말은 어휘도 떨어진단 말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길러진 것이 아니고 또 그게 뭐 시험봐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결국은 책을 많이 읽고 토론 많이 하고 발표 많이 하고 글 써보고 그 과정에 길러진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그것은 곧 학종 준비입니다. 그것은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휘력이랄지 독해력 이것은 또 수능 준비도 됩니다. 이것이 기본 방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수업도 마찬가지로 돼야 될 것이고 특히 평가는
평가는 이제 가령 지필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형으로 내신이 나와야겠죠. 예. 수능의 출제 요형식으로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내는 식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록은 이제 학생이 수업에서 활동했던 그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이런 식으로 준비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핵심은 아이들에게 책 많이 익히고 토론 많이 시키고 글쓰기 하고 이런 것들을 학교의 기본 방향으로 놓고 가게 되면 제가 그 큰 방향 속에서는 두 개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토론을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이제 내일 모레 4일 후면 이제 대입 수능 시험이 펼쳐집니다. 이제 수시 모집으로 이미 입시는 시작이 됐고 이제 발표들 기다리고 있고 합격자들을 서서히 발표하고 있는데요. 우리 수험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가장 큰 화두가 이 대입 수능 이고 이런 대학 입시기 때문에 두 분의 입시 전문가들께서 덕담으로 한마디씩 해주시는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혁재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11월 14일 수능을 보는 우리 전남 학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실력 11월 14일 유감없이 발휘하시고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동안 1년 동안, 길게는 3년 동안, 더 길게는 12년 동안 참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그 관리 잘 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점수 나와서 또는 더 많이 나와서 자기가 바라는 대학에 꼭 가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이렇게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방향은 대학 선발의 다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돼 왔습니다. 교육과정 또한 자유학기제와 고교 학점제 등 학습의 다양성, 선택의 다변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에도 수시의 공정성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으로 해묵은 수시 정시 논란이 재점화됐고 교육계는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역사는 긍정적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만큼 이번 논란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남 교육의 재정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수능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집중력을 기원하면서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